1화 천재 소녀의 성장 그리고 깊어지는 사랑. 부모의 반대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직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 우린 한 소녀의 이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클라라, 9살, 이미 유럽을 울린 피아니스트. 그녀의 운명은 단순한 천재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광기가 얽힌 대서사시의 첫 장이었습니다. 어린 클라라는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작은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환호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언제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가 있었습니다. 비크는 클라라를 단순한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자였고 자신의 자랑이었고 더 나아가 음악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집요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훈련으로 채웠고 클라라의 삶은 건반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대에서 천재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자유를 잃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삶에 들어온 한 남자, 로베르트 슈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짧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클라라가 성장하며 더 큰 무대에서 빛날수록 슈만의 마음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천재 소녀가 어느덧 한 여인으로 커가고 그 손끝에서 흐르는 음악은 슈만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존경이었고 곧 사랑이 되었으며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시들의 관계는 눈빛과 음악 그리고 비밀스러운 편지 속에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세상 앞에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보호를 가장했지만 실은 딸을 영원히 곁에 두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이 자라날수록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클라라의 무대가 화려해질수록 슈만의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아버지의 반대는 점점 더 완강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담이 아닙니다. 한 천재 소녀와 그녀를 사랑한 한 남자,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아버지의 집착. 이 집의 공기는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튼이 닫히자 관객의 환호는 물결처럼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클라라. 그녀의 심장은 오늘도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그녀를 예술가로 세웠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고독을 더 깊게 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속삭이는 목소리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음악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의 무대는 어디일까?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는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세웠고 마치 자신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처럼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냉철했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딸을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명령이었습니다. 슈만은 너를 파멸시킬 뿐이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클라라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책상 위의 촛불은 흔들렸고 서재 가득한 책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클라라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갈망이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자유와 사랑. 그것은 아버지가 막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악보로, 편지로, 음악으로 자신만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밤이면 슈만은 촛불 아래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 없는 하루는 피아노 없는 연주와 같다. 잉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글자마다 떨리는 심장이 당겼습니다. 클라라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달빛이 창가로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금지될수록 더 깊어졌고 더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비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문서로, 세상의 소문으로 9년이라는 시간을 집어삼키는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그는 슈만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무능한 음악가다. 내 딸의 재능을 낭비할 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그는 재산을 들먹였습니다. 클라라의 결혼은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버지의 집요한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클라라는 또다시 증언대에 서야 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때로는 방청석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9년의 싸움 동안 클라라는 더 큰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피아노는 유럽을 울렸습니다. 빈, 파리, 드레스덴. 어느 도시에서든 그녀의 연주에는 가득 찼습니다. 슈만은 그를 위해 수많은 곡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음악으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송의 벽은 오히려 사랑을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한 투쟁이자 영혼의 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클라라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비크, 이 결혼이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임을 밝히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클라라는 깊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9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재판,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세상의 냉소, 증언대에서 느꼈던 끝없는 고독.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언해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천천히 굳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답은 같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운명입니다. 순간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슈만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 그러나 거대한 세계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 9년의 긴 싸움. 어떤 편지는 도착했고 어떤 편지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실만은 끝내 흩날리지 않았습니다. 우체통에서 흩날리는 한 장의 편지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역사로 남았습니다. 클라라는 운명의 피아노 위에서 사랑과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사랑과 음악의 힘. 슈만과 클라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세상의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길은 또 다른 도전과 고난으로 이어지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